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171번 문제부터 18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번 문제는 단순 암기 패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트랜듀서 엘레멘트, 즉 앞전소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C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과 같은 표현으로 PGT로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동의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7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문제풀이 하실 때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리니어 어레이 트랜스 사용해서 값상선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대요. 복부 초음파에 비교해서 갑상선 같은 경우는 고화질이 요구되는 장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탠다드한 비모드 이미지를 얻고 있는데 펄스를 어떤 식으로 생성해야 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화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간 분해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XR 레졸루션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펄스의 랭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SPL도 같이 짧아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들은 XR 레졸루션이 좋아지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확히 몇 번의 펄스가 나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기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을 선택할수록 XR 레졸루션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A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몇 번의 펄스가 나가는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고화질의 XR 레졸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보기를 선택하는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소 복잡한 패턴이기도 하고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7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매칭 레이어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삼촉자 앞쪽에 가장 앞쪽 크리스탈이 있고 그 앞쪽에 결합층이 달려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스킨과 맞닿아 있어서 음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D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음파가 전달되는 것을 개선시켜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엘레멘트에서 티슈 쪽으로 전달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는 추가적으로 음향 저항값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엘레멘트가 100이라고 치고 스킨이 20이라고 했을 때 둘 사이의 음향 저항 차이가 크게 되면 그만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겠죠. 그 중간에 있는 결합층 같은 경우가 중간값을 유지함으로써 음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향 저항 차이를 조절한다 또는 음파를 잘 전달해준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결합층과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키워드는 바로 non-focused라는 표현인데요. 집속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예요. 보통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포커싱을 하지 않은 경우와 포커싱이 진행된 경우는 두 가지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non-focused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용어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운드빔이 점점 좁아지는 구역이 어느 곳인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C번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포커싱이 됐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면 D번 focal distance가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포커싱이 되지 않은 것과 포커싱이 이루어진 것에 용어 차이가 있다는 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7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잘 나오는 패턴인데요. 단순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포커싱을 사용하지 않은 디스크 트랜듀서, 대략적으로 트랜듀서의 다이어메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빔의 다이어메터가 가장 좁아지는 것은 어느 곳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빔이 이런 식으로 쭉 모여들게 되는데 단순하게 여기 있는 다이어메터의 절반 되는 거리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
2분의 1 나눠주는 공식이 가장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정답을 찾아보면 D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문제를 바꿔서 디스크 다이어미터가 6cm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좁은 포커싱이 이루어지는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딱 절반을 나눠서 3cm가 가장 좁아져 있는 위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계산 문제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76번 문제 보겠습니다. 176번 문제와 177번 문제는 탐촉자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패턴인데요. 이 두 가지 또한 꼭 출제가 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보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터코스탈 뷰에서 이미지를 얻으려고 한대요. 리버의 매스가 의심이 되는데 좀 작은 사이즈고 고령의 환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사이즈가 비대하다든지 비만이란 표현은 없고요. 늑간 쪽을 통해서 리버를 스캔한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늑간 사이에 갈비뼈 사이로 스캔이 진행되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좁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넓은 크기의 컨벡스보다는 보다 작은 사이즈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좁은 구간을 검사하는 키워드가 나온다면 정답은 C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연관되는 것 중에 체구가 작은 소화를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키워드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7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리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러한 임상적인 용어들이 나오는 문제가 있게 되겠는데요.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의 내용들을 굳이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내용을 잘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전반적 해석을 해보면 엔도바자이널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래요. 이유를 봤더니 폐경 이후에 블리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의 두께를 측정하려고 한대요. 우선 이 앞쪽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뒤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메인 어드밴티지, 주된 장점이 어떤 겁니까? 이는 엔도바자이널이죠. 강내 스케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큰 장점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커브드 리니어에 비교했을 때, 그리고 복부 초음파 할 때 펠비스 쪽을 관찰한다고 하면 복부를 거쳐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질레로 삽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검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교했을 때 엔도바자이널이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풀이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답은 D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근접한 위치에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겠고요. 고주파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공간 분해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문장들이 엔도바자이널 스캔 또는 강내 스캔과 가장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7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XR 레졸루션과 관계된 공식은 SPA를 2로 나눈 값인 C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SPL이 4라고 주어졌을 때 XR 레졸루션이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2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XR 레졸루션과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가장 작은 부분까지 XR 레졸루션이 분간되는 것이 어떤 보기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작은 부분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작은 수치가 나와줄 필요가 있겠죠. 보기에서 가장 적은 값을 선택하면 되는 간단한 패턴입니다. XR이 0.15mm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만큼 작은 것을 분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값은 작으면 작게 나올수록 화질이 좋다라는 의미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따로 풀이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서 A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웨이브랭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웨이브랭스와 관련된 그림을 따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피크가 나오고 두 번째 피크까지의 거리를 웨이브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피크와 두 번째 피크가 연결되는 거리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기억하실 것은 로우 프리퀀시와 하이 프리퀀시의 파장의 차이점입니다. 로우 프리퀀시를 보면 이쪽에서 다음번 랭스까지의 거리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주파수에서는 파장이 길게 나타날 수 있겠고 고주파수에서는 이것과 반대로 피크가 바로 연결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주파수인 경우 파장이 짧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